만물이 소생하는 봄날. 소장님, 어떤 집 찾으러 가시나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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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혹시 그 농막 지으려다 집 지으신 그 네. 선생님들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아, 제가 잘 찾았네. 네. 오늘도 집이 말끔하니 탐구할 맛 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야. 반갑습니다. 와, 정원이 너무 예뻐요. 어머나, 거기다 정원은 왜 이렇게 이쁘대요? 농막을 지으려다 지은 집을 찾아왔거든요. 네. 야, 근데 그거 치고는 너무 번듯해서 와, 제 예상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아닌데. 여기는 아닌데, 저희 집? 이 집 아니에요? 네, 이 집은 제가 정원만 따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 저희 집은 저쪽 끝에 있어요. 농막 지으려다 지은 그 집은 어디 있는 건가요? 오늘은 먼저 양평으로 농막 지으려다 지은 집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눈 씻고 봐도 집은 안 보이는데요. 거기다 난데없이 잔디 떼장이 웬 말인가요? 대체 농막 지으려다 지은 집은 어디 있어요? 꽃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좀 풀같고 뭐 아직 안 팔렸거나 좀 약간 방치한 그런 땅 같은데요? 이제 식물을 좀 편하고 좀 자유롭게 가꾸고 싶어가지고 제가 구매한 땅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막 지으려다가 집을 짓게 된 산골소녀 플로리스트 김주함입니다. 저는 산골 소녀를 사랑한 죄로 농막 닮은 집의 돌쇠가 된 권영훈입니다. 개나리 피면 개나리 비집고 개나리 이렇게 피어서 중간에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본부놀이 같은 거 하고 여기 우리 본부다 뭐 이런 놀이. 산에 가면 산딸기 따고 달래 캐고 저는 벨투이 하면서 놀았습니다. 벨투이가 뭔지 몰라. 뭐요? 벨 누르고 도망. 아 완전 다르네요. 벨이 없었어 집에. 두 분은 어떤 사이세요? 저는 이제 10년 동안 만난 연인 사이고요. 건축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을 제가 이 식물 쪽 일로 끌어들였죠. 편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이 꽃밭도 돌쇠 영훈 씨와 산골소녀 주암 씨의 합작품이라네요. 허술해 보여도요, 영훈 씨가 이 정원 만드느라 힘께나 쓰고 땀께나 흘렸답니다. 어머, 저기 저 영훈 씨 좋은 거 봐요. 아이고, 짠해 보여. 아니, 정원이 있으면은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저 집 있죠. 오. 네, 너무 예쁘고 작은 집이 있어요. 네, 네. 저기 있어요, 저기. 저기. 저거요? 네, 저 농막 아니에요? 아니에요, 농막. 집이 어떻게 생겼기에 보자마자 농막이래요. 어머나, 이 넓은 필지에 딸랑 컨테이너 한 동? 어째요, 소장님? 요새 농막 불법 단속 난리던데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닌가요? 앞에 산도 예쁘고 멋있고 하긴 한데 야, 저 앞에 보니까 폐축사도 남아있고 야, 여기를 결정하기가 참... 진해에서도 완전 산골짜기.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많이 나서 너무 편안했어요. 네, 거의 본능적이었죠. 남들은 절대 아니라고 한 집 앞에 폐축사가 주암 씨는 하나도 안 불편했대요. 그러니까 집을 지었지. 근데 진짜 집 맞아요? 누가 봐도 농막이잖아요. 에이. 아니에요. 그럼 체크 하나 해볼게요. 정화조 시설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래요? 네. 샤워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용변도 볼 수 있다. 네. 중요해요? 네네. 요리도 할 수 있다. 네네네. 그렇구나. 네. 그럼 진짜 타이니하우스 맞네요. 건축 탐구 집에서도 컨테이너 집은 나왔어요. 컨테이너 6동을 겹쳐 만든 집이었죠, 아마? 그런데 이건 달랑 한 동. 눈대중으로 봐도 한 자릿수 평수인데
요렇게 작은 집에 탐구해 볼 거리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왔으니까 들어는 가봐야지. 농막 지으러다 지은 진짜 집 찬찬히 탐구해 봅시다. 집 색깔은 감성 돋는 색이긴 한데요. 집안은 어머나 나무 느낌이네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오, 대박. 와. 아니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하얀색 느낌이라 그냥 깔끔하다 이 정도였는데 안은 확실히 이 나무로 다 마감을 하니까 되게 따뜻하네요. 괜찮죠? 이게 집 같아요. 거기다 좀 넓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짐이 없어서 그런가? 한 8평? 8평. 맞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심의 원룸하고요. 크기는 비슷한데 크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창문. 아, 창문이 굉장히 크게 있으니까 이런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창은 집의 눈이라면서요. 눈이 이렇게 크니 안 답답하지. 어차피 여기 밖에 있는 자연을 끌어다가 이렇게 들고 들어오면 더 크게 쓸 수 있는 그 장점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제 꿈 이룬 거예요. 원래 이 컨테이너 기본 디자인은 창 2개, 문 2개였대요. 창 좋아하는 주함 씨가 오른쪽 문까지 창으로 만들었죠. 덕분에 눈앞 그림 같은 정원이 집 안으로 막 들어온답니다. 침대에서 자고 딱 앉았을 때 보이는 그 뷰, 창 너머로. 그러니까 내 침대에 식물이 깔려 있는 느낌처럼 주변에. 아침에 일어나면 발 아래 숲이 안녕하고 인사하는 집인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되게 잘했어요. 하다 오.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두커니 서 계시기만 하는데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떡하겠어요. 이미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컨테이너를 놓을 때 네. 이 앞에는 그냥 캠핑장처럼 쓰고 여기를 창고처럼 쓸 예정인가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 되게 동굴 같은 느낌의 그런 창고 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놓고 보니까 또 좋아졌어요. 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돌쇠 영훈씨마저 사로잡은 통창의 힘이 집이 작아도 괜찮은 첫 번째 이유래요. 이런 창 있으면 텔레비전이 무슨 필요야.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집 작아도 괜찮은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대요. 마치 되게 두꺼운 벽처럼 보이는데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수납이군요. 네, 수납이고요. 수납장이고요. 네.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아, 네. 이렇게. 짐이 없던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돌아서면 수납장. 팔 뻗어 열어보면 수납장. 침대 아래, 윈도우 시트 아래 할 것 없이 짐 감출 것 천지네요. 정말 중요한 게 딱 어. 이렇게 주방 쪽에 이렇게 딱 감춰져 있어요. 부엌에는 또 뭘 감춰 놓으신 건데요? 혹시 금고 같은 거예요? 여기 뭐가 있길래. 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우와. 금고치고는 잠금 장치도 없고 애매한데요? 뭐에 쓰는 물건인고? 이 통이 뭐예요? 이거 온수기, 온수통. 아. 네. 정원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이제 그 씻을 일이 많은데 네. 구조상 그 보일러 넣을 수가 없고 네. 그렇게 해서 좀 큰 걸로 여기 딱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샤워하실 때도 충분한 물이 나와요? 저희 뭐 친구들 와서 한 3-4명씩 씻어도 괜찮습니다. 연달아서 그래요? 그냥 와. 네. 작은 집의 비밀 병기는 온수통이었네요. 여기 보니까 이 등이 다 레일 등이에요. 단열도 많이 해야 되는데 단열재가 꽤 두껍더라고요. 주등을 달려고 하니까 공사가 커지는 거예요. 위에 뭐 뚫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포인트 세 번째가 나왔네요. 선전공 확보를 위해서 요 등은 레일 등이 참 괜찮겠다. 저처럼 의자에 올라가서 뭐 돌릴 것도 없이 이렇게 바로바로 네네. 선생님께서 요청만 하면 위치도 바로 바뀌고 그럼 괜찮은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본능이었나 봐요. 네, 맞아요. 제가 되게 본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이 세련된 등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불 밝히고 찬찬히 보다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합판에 못자국까지 마감이 어설픈데요. 이게 DIY인 걸 몰랐어요. 이게 선생님께서 직접 시공하셔가지고 이렇게 아, 타카 자국하고 이런 거 그대로.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이제 제일 그 포인트는 이제 나무 느낌만 나면 되는 거였고, 이 공간에는 너무 소박한 게 너무 잘 어울려서 그냥 여기 합판도 너무 괜찮았고, 그냥 이런 타카 자국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워있으면 저 타카 자국이 더 크게 보일 거려. 거기다 1년 간 넘은 새 집이라면서요. 진짜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옷도 지금 거꾸로 입었거든요. 이제 나와보니까 이제 옷이 거꾸로 입었네? 그냥 안 갈아입어.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약간 뭐 좀 물가에 내놓은 애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잘 입었으면 좋겠는데 티 안 나니까 괜찮아 그러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식물의 그 얼굴을 크게 안 보고 초화류들은 사거든요. 되게 작은 꽃들은. 왜냐면 걔는 어차피 피면서 그 물 주는 걸 따라서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 예쁜 거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옷에 오늘 말고 내일도 아는 주암 씨에게 당장 이쁜 건 아무 의미가 없더랍니다. 오래 두고 보아야 하는 집도 마찬가지래요. 집도 어쨌든 우리가 계속 생활하면서 쓰면서 그 가치를 키워나가는 거지. 그냥 크게만 나중에 이렇게 딱 해놨다가 제대로 못 쓰거나 이제 그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것들을 이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1시간이 있더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편안한 집을 원하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 선택들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집은 뭐니 해도 온전히 쉬러 들어오는 곳. 하기는 8평이면 어떻고 18평이면 어떻겠습니까? 땀에 흠뻑 젖은 내 한 몸 씻을 공간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꽃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이까지 곁에 있으면 더할 나위 없지요. 8평 컨테이너 하우스가 족한 이유랍니다. 제가 타카 자국도 괜찮다고 하셔서 그런지 시공하시는 분이 저한테 좀 비싼 선물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네, 이게 한번 화장실로 한번 보시죠. 화장실이요? 네. 금으로 도색을 하셨나? 한번 보세요. 네. 우와. 야, 대박이네요. 타일 어떠세요? 와. 언뜻 봐도 타일 모양이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색깔도 다 달라요. 이게 정말 선물이라고요. 보니까 이 타일들이 그 포셀린 타일들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크기도 크고, 네, 이 문양도 굉장히 이제 잘 되어 있고, 거기에 주로 이제 바닥에 쓰는 이제 강도가 있는 타일들인데, 가끔 이 또 공사 맡기신 분들 모시고 와서 이쪽에서 타일 한번 보고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시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샘플룸 얘기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렇게 됐어요. 재밌다. 네. 좋은 타일이라니 또 이뻐 보이네.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이번에는 작은 집에서 가장 큰 공간으로 갑니다. 봄이라 그런지 정말 파릇파릇하네요. 네. 식물이 지금 많이 자랐어요. 꽃도 많이 피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비가 오나? 비가 아니고 스프링쿨러네요. 그나저나 풀들은 시원하겠는데 우리 소장님 어째? 많이 젖으셨는데. 뭐야, 이거 샤워기가 있네요, 여기? 네.
물을 자주 줘야 되니까 네. 이거를 시간 맞춰서 어느 시간에 틀어줬다가 얼마만큼 주고 꺼지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식물 죽으면 안 되니까. 오, 자동으로? 음. 와. 야, 정말 이 식물들의 진심이시군요. 네. 집보다 먼저 들어온 것이 꽃과 식물들이었대요. 사실 주암 씨는 꽃이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 몰라서 작은 컨테이너를 택한 거랍니다. 집보다 식물이 먼저였거든요. 처음에는 막 농막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자기 땅이 생겼으니까 이제 심고 싶은 거 다 심어보자. 심기만 할 건가? 그런데 그럼 뭐 창고 같은 거라도 하나 놓지 뭐 이런 너무 쉽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막상 점점 일이 커지는 거예요. 산골 소녀 플로리스트에게는 집보다 더 갖고 싶었던 것이 나만의 정원이었대요. 어떤 꽃이든 어떤 식물이든 제 원하는 곳에 자리 잡으면 그만인 정원이요. 하늘이 좋아 하늘바라게 하는 개망초도 바늘에 나비 날아든 듯 나풀거리는 나비 바늘꽃도 서로 살보이며 격이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작은 숲이 꿈이었지요. 뭐 사람 다니는 길도 그렇고 이 식물들 자라는 곳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경계가 없네요. 맞아요. 경계 없이 좀 자유롭게 식재하고 싶었고 여기는 그래서 이제 어떤 끝도 없고 이제 모서리도 없고 네. 경계도 없고 좀 유연하게. 솔직히 말하자면 내 눈엔 심란한 정원인데요. 그게 바로 주암시 정원의 핵심이랍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그런 정원이거든요. 여기는 딱 잔디여야 되고 저기는 딱 화단이어야 되고 딱 경계를 어느 정도는 또 요청을 하시거든요. 너무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그냥 내가 다니는 게 길이 되고 내가 다니는 게 화단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보는 게 화단이었으면 좋겠다. 사실 식물은 결국 다 조화로워지거든요. 그걸 너무 알고 하물며 이 정원도 누가 이제 그렇게 해달래요. 네. 정원을 만들어달라 부탁하는 이들이 주암 씨에게 바랐던 거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가장 예쁠 수 있는 정원이었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들고 싶었던 정원은 햇살이, 비가, 바람이 만들어내는 정원. 그래서 그녀는 거들뿐인 그런 정원이었죠. 그게 주암 씨 일 시작한 첫 마음이거든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엄마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정도 간병을 이제 엄마를 하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엄청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랬는데 항상 엄마 아빠가 식물 가까이 사셨고 항상 엄마가 행복하다고 얘기했던 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한순간에 떠나버린 엄마가 가장 행복해 보였던 기억은 돌선을 깎아 만든 정원 안에서였습니다. 아빠는 아직 그 정원의 정원사, 산골 소녀가 엄마가 묻힌 숲, 그 자연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지요.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세요? 없어요. 네, 크게 하려고 하면 이제 얼만큼 그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되는지 너무 잘 알다 보니 그냥 좀 있는 거 보려고요. 8평 작은 집처럼 정원 역시 딱 이만하면 족하답니다. 그래야 행복할 시간이 남지요. 다시 집 탐구 계속해 볼까요? 이 데크를 보니 농막이 아닌 건 확실하네요. 농막은 데크 안 되잖아요. 바닥도 되게 독특해요. 이게 지금 기초 그 자체 아니에요? 집의 기초로 타설한 콘크리트가 이 집 데크의 원형이랍니다. 다 내려놓고 지은 집에 가장 어울리는 콘크리트 데크는
하늘을 창으로 가진 이 집 명당 자리죠. 여기 와서 풀멍한다 그러더라고요. 풀 보면서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거 보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가면은 너무 막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고 그 공간 그냥 하늘 밑에 있는 공간이 너무 좋아요. 그 좋아하는 데크 앞에서 영훈 씨가 분주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텐트를 치세요? 아, 예, 여기가 저희 땅이 그래도 300평이나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텐트만 치면 방이 하나 더 생기는 거라서 이 수만큼 손님들이 더 올 수 있고 아주 춥거나 아주 덥지 않으면은 그냥 뭐 집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니까. 8평 컨테이너 하우스에 자라나는 게스트로 손님이 오시거든요.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아마 기복 씨 왔어. 와우, 와, 잘 왔다. 어떻게 한 번에 찾아서 왔네? 아 네. 지붕 없는 거실이 가장 돋보이는 시간. 근데 지금 왜 대파를 구워 드시는 거예요? 맛있겠다. 이걸 보고 되게 금방 있는 거 겉에를 같아. 새까맣게 태워서 벗겨내야 돼. 이거 보고. 너무 맛있죠? 네. 진짜 맛있죠? 오, 나도 먹어. 엄청 단데요? 네, 알죠? 알죠. 농막 같은 이 집을 보니까 어떤 생각? 참 좋은데 너무 좋고 하지만 저라면 전원주택을 지을 거라는 거. 집 좀 지으세요. 아, 2층짜리로. 2층짜리로? 여기 넓잖아요. 너무 큰 집이에요, 지금. 정말 그 삶의 방식이 너무 신선했어요. 예를 들면 저 폐축사가 보이는 것도 개의치 않고 하지만 저걸 개의치 않음으로 해서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걸 얻으려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어떤 상식적인 그 규범들 이런 것들을 좀 버릴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집에 대한 개념인 것 같아요. 뭔가 가설 건물 같기도 하고 아 이렇게 작아도 되나? 이게 충분할까? 이렇게 불안감에 시달리는데 사실은 두 분이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집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결국 중요한 건 삶의 방식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농막 지으려다 지은 8평 작은 집. 하긴 집이 110면 뭐합니까? 오늘 밤 잠은 딱 한 채에서밖에 모자른 거려.